자, 그러면은 세 번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주제가 정말 중요한데요.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요, 지금 너무너무 겁에 질리고 있긴 합니다. 지금 이렇게 선거 치렀다가는 우리는 폭망한다, 우리는 패족이 아니라 멸족된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와중에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이러다가 우리 제2당으로 제3당으로 전락하게 생겼는데, 위성정당이라는 거, 응? 이 미래한국당이라는 거 통합당에서 만들었는데 우리도 위성정당, 예를 들면은 미래민주당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지금 막 군부를 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뻔뻔들도 하죠.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렇게 밀어붙여가지고 그 난리를 치더니, 그 다음에 미래한국당 만들었을 때 저거는 뭐 반민주주의적인 일이라는 둥, 부끄러운 줄을 알아라, 그 다음에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거다. 아니, 입에 담을 수 없는 정말 욕설만 안 했지 그렇게 심한 말을 하더니 지금 우리도 미래민주당 만들어 볼까 이런다는 겁니다. 정말 뻔뻔하게가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부산 의전원에서 실습하고 있다는 조민희 못지 않습니다. 참 조민희 얘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와중에 그것도 의전원에도 정말 뒷구멍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조민희 얘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위조 그 문서 표창장 만든 거에 공범입니다. 그런데도 참 뻔뻔스럽게 의전원에 가갖고 실습하는데 지금 같이 실습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저는 문재인이 대통령인 나라 못지않게 조민이 의사 돼가지고 재수없게 조민한테 걸리게 되면 그날로 재산날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조민한테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래서 이 제보를요, 조민하고 실습을 받는 부산 의전원의 학생들이 제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조민이 이게 재판이라도 끝나고 뭐가 한 뒤에 뭐 휴학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탁 나와가지고 애들 안녕 뭐 이러면서 웃으면서 인사도 잘하고요. 뻔뻔스럽기가 그 아버지, 그 엄마를 닮은 모양입니다. 검찰 개혁에 불쏘시개가 되겠다고 하는 조국의 딸이니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이 조민이보다도 더 뻔뻔한 게 있으니 바로 이게 민주당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요, 오늘 아침에 리서치뷰인가요? 거기서 한 조사를 보니까 민주당하고 이 통합당하고요, 이 격차가 6%로 좁혀졌습니다. 이제 한 자리로 좁혀졌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볼 때 보수들은요, 웬만하면은 조사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플러스 10이나 15로 해야 되면은 역전됐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즉 통합당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역전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민주당이라든가 또는 청와대에서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거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근데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요 답답한 게 통합당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많은 소재가 있는데 정말 더블로 민주당을 이겨도 아무리 그 사악한 리얼 미터든지 뭐 페이크 미터에서 조사를 하더라도 더블로 이겨야지 이게 정상이 아니냐, 우리가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아주 기가 막힌데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거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제1당 뺏기겠다, 이런 각성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봉커리지님, 꾸라주님, 저기 불어를 이렇게 이렇게 전공하시는 분인가 봐요. 헉, 진짜요? 조민이 그러고 다닌다고 전 뻔뻔스러운 게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요. 정말 이 조민의 이 철판, 이거는 그 집안의 조간의 DNA입니다. 정경심이도 보세요. 그 다음에 조국이 하는 짓도 보고요. 네. 자, 미래통합당 국민을 위해서 소리 좀 내세요. 뭐 하고 있나요? 저하늘님. 네, 우리 국민들의, 저하늘님의 말씀이 우리 국민들의 아주 피 끓는 절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김윤기님께서 기쁜 소식이다. 4.15 총선 꼭 이겨야 합니다. 숨이 막힌다. 네, 루치아 신님께서도 조민 부모한테 보고 배운 게 뻔뻔함, 그거밖에 없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정광훈 구속에 대해서 만대하님이 올려주셨는데, 정광훈 목사 구속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거는 문재인 정권의 폭거라고 봅니다. 헌법 유린이라고 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 장악된 이 사법에 저는 폭거라고 봅니다. 이분 목사님이고요. 이분이 3월 1일 날도 집회하겠다고 한 분이에요. 그런 분이 어떻게 도주에 우려가 있습니까? 도주에 우려가 있어서 이분을 구속시킨 거 아닙니까? 이분 어디 도망가라고 하더라도요, 도망갈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강훈 목사에 대해서 뭐 내란 선동죄, 뭐 공직선거법 위반, 이 모든 것들은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불구속 수사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 공직선거법은요, 구속하는 법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을 구속했어요. 저는요, 기본적으로 정강훈 목사님이 잘못하셨다고 생각해요. 뭘 잘못했느냐? 우한 폐렴이 이렇게 있을 때는 야외 집회라고 하더라도 일단 집회는 저는 그만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좀 잦아든 뒤에 우리가 일주일 정도는 집회를 잠정적으로 하지 않겠다. 일주일 후에 다시 그때 상황 봐서 집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 우려하는 와중에서 물론 정강훈 목사님이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믿으시고 또 의지가 있고 이런 거 제가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정강훈 목사님이 또라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 빤스 목사다 이런 거는요, 저 좌파 애들이 그분에게 진짜 말하자면 구정물을 끼얹고 말하자면 이제 나쁜 이제 낙인을 찍은 겁니다. 이분은 상당히 정말 신앙을 갖고 이 나라에 대한 의지가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뭐 이상한 농담 하시는 분도 아니고 말씀도 점잖고, 그리고 이분을 직접 뵈면은요, 우리가 인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인상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정강훈 목사님에 대해서 저도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닙니다만, 만일에 정강훈 목사님이 안 계셨다면 10월 3일이라든가 10월 9일에 그 어마어마한 보수들의 이 울분을 말하자면 조직화해가지고 광화문 광장에서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정강훈 목사님의 정말 공은 저는 우리가 모두가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한폐렴의 와중에서는 정강훈 목사님께서 잠정적으로 연기하셨으면 참 좋았겠다. 이게 아주 깔끔한 저의 정강훈 목사님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강훈 목사님을 공직자 선거법으로 집어넣는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유튜브들 다 집어넣어야죠. 구속시켜야죠. 우리 지금 4.15 총선에 대해서 문재인 심판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우파 유튜브들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정강훈 목사님만 공직선거 이걸 법을 어겼다고 해갖고 그분을 구속을 시킨다. 이건 불구속을 시켜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한 거예요. 이분이 어디 내쫓아도 추방에도 안 가겠다고 막 있을 뿐 아닙니까? 이분은 대한민국을 살리겠다고, 대한민국에서 3.1절에도 우리가 집회하겠다고, 내가 3.1절 집회는 꼭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바로 사법부를 부추겨가지고 문재인이 그것 때문에 3.1절이 두려워가지고 정강훈 목사를 이렇게 구속시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 문재인 정권은 지금 사지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강훈 목사도 두려운 겁니다. 정강훈 목사가 동원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 죽음을 무릅쓰고 그 정말 마스크를 다 쓰고 시위라도 하고, 그런 모든 세력이 두려운 겁니다. 저는 3.1절 날요, 시위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전원이 마스크 쓰고 가가지고 정말 침묵 시위를 하는 겁니다. 문재인 심판하라고. 그리고 그 집회는 정말 이렇게 전염되지 않게 딱 1시간 만에 끝낸다든지, 그 대신에 어마어마한 숫자를 침묵의 마스크 시위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정강훈 목사님께서도 그거를 굉장히 노력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정강훈 목사를 이렇게 구속을 시켰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폭거입니다. 거기다가 신천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천지가 여러분 우한폐렴을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중국인을 봉쇄했으면은 신천지 신도들도 그렇게 말하자면은요, 걸리지도 않았어요.
이 배달을 하고 이 원인을 제공하는 건 문재인인 거예요. 중국인에 대해서 입국 금지를 안 시켜서요. 물론 그걸 전파하고 한 거는 신천지의 독특한, 말하자면 이 예배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신천지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천지의 그런 예배 방식이라든가 또는 교회에서의 예배 방식 이런 거 다 알면은 중국 입국 금지 시켰어야죠. 언제는 신천지한테 펴달라고 그렇게 빌면서 다니더니 지금이 이렇게 그냥 본척만척 하는 게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문재인, 박원순, 신천지에다 얼마나 아부했습니까? 그리고 신천지 신자 중에서도요, 지난번에 그런 말씀도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 문재인 밀기로 했다고. 지금 뭐 우리가 그런 거 따질 정도는 아니고, 신천지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이 문재인 정권이 희생양을 만들어서 제물로 신천지를 삼고 있는 이 야비하고 파렴치하고 치사한, 이거는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요, 어저께 알았는데요, 신천지가 저도 대구가 본산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저하고 아주 친한 아주 똘똘한 여자 선생님, 총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 말씀이 신천지가 대구가 본산이 아니라 대구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포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있어서 그렇지 원래 신천지가 시작된 곳은 과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신천지의 그 본원이 있는 곳은 그 밑에 뭐 이마트가 있는데 거기까지도 다 클로즈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신천지는 TK, 신천지는 대구, 무슨 제시카 송처럼 문재인 송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정말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신천지는 TK, 응? TK는 우한폐렴, 응? 문재인은 신천지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꾸며가지고 결국 결론은 뭡니까? 대구 봉쇄. 여러분, 문재인이 기생충이지 대구 시민들이 기생충입니까? 근데 이 문재인 정권은요, 대구 시민들, 경북 도민들을 기생충 취급하고 있어요. 대구 봉쇄라는 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대구 분들요, 6.25 때요, 대구의 학도병들이 굉장히 전쟁에 많이 나갔습니다. 각 도별로 나오는 게 있어요. 나라 위해서 목숨 바쳤어요. 근데 어떻게 기생충이 대구 시민들을, 경북 도민을 감히 기생충 취급을 하고 봉쇄를 한다고 당정청에서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서 지들은 1당이 못 되니까 2당 되기 위해서 위성정당 만들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인영이 그랬잖아요. 의병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막을 수가 있느냐. 주사파들의 이 궤변, 주사파들의 이 뻔뻔함, 문재인의 대구 봉쇄. 이거는 어떤 점에 있어서는요, 신천지를 희생양으로 만든 데 이어서 대구 경북을 희생양으로 만들겠다는 저는 빼박 음모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용서할 수가 없고 이 사람들 반드시 응징하고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사악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프고 또 대구 경북을 생각하면은 제가 정말 피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저는요, 지역감정 이런 거 싫어하고요. 또 제가 이 한나라당에 있을 때 TK 이 문제점도 제가 봤고요. 그렇지만은 그건 정치인들의 TK이지 대구에 있는 분들은요, 정말 대한민국 너무 사랑하고 우리 보수를 위해서 비가 오나 진짜 눈이 오나 함께 했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한테 기생충 취급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한테 밑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를 봉쇄한 거예요. 중국을 입국 금지하고 중국 봉쇄 대신에 문재인 정권은 대구 봉쇄를 선택한 겁니다. 중국 대신에 대구를 희생시키기로 한 거예요. 정말 저는요,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려면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저 기생충 정권이 감히 대구 경북 도민들, 대구 시민들을 능멸했던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대구를 기생충 취급하고 대구를 제물로, 대구를 희생양으로 삼은 저들 잊지 마십시오.